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같은 증상인데 A병원에서는 메니에르, B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황당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똑같은 어지럼증인데 병원마다 진단이 다 제각각.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일이죠.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정말 정확한 메니에르 진단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환자 K씨의 이야기를 통해 메니에르 진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K씨는 42세 직장 여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3시간 정도 지속되면서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귀가 막힌 것 같은 느낌까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몇 주마다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이거 메니에르병 맞습니다. 약 드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계속 증상이 반복되어서 더 큰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정밀검사상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것은 메니에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에요. 라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갔더니 메니에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K씨처럼 병원을 전전하며 자신의 어지럼증이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알 수 없어 괴로워하시는 환자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흔히 알려진 메니에르 병의 원인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인 미상의 내림프 수종이라는 정의 때문입니다. 골절이나 종양처럼 MRI나 CT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 이것은 의사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자라도 의사마다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메니에르 정보를 보고 아, 나도 메니에르구나 하며 스스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확한 메니에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의학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니에르 병의 최신 진단 기준으로는 2015년 바라니 학회에서 정리된 내용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메니에르의 첫 번째 진단 기준은요. 메니에르의 어지럼증은 반드시 자발성, 회전성 어지럼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발성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발성이란 고개를 돌리거나 일어서거나 하는 특정 동작 때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어지럼증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만약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만 어지럽다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갑자기 일어설 때만 어지럽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메니에르는 완전히 다릅니다. TV를 보고 있거나 업무를 하고 있거나 심지어 잠을 자고 있다가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말이죠. 다음으로 회전성 어지럼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머릿속이 빙글빙글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정확한 회전성 어지럼증은요. 눈앞의 벽, 천장, 사물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방 전체가 회전목마처럼 돌아요. 천장의 선풍기가 벽을 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책상이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요. 이런 말들을 하세요. 이런 회전성 어지럼증과 구별해야 할 것이 부유감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부유감이란 쉽게 말해서 몸이 붕 뜨는 느낌, 구름 위를 걷는 느낌,
머리가 멍한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부유감은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지속 시간입니다. 메니에르 어지럼증은 반드시 20분에서 12시간 사이에 끝나야 합니다. 이 기준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이 20분보다 짧으면, 특히 1, 2분 내로 끝나면 거의 확실히 이석증 어지럼증에 가깝습니다. 이석증은 대개 30초에서 1분 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어지럼증이 12시간보다 길면요, 전정신경염이나 중추신경성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전정신경염은 보통 며칠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어지럼증이 길게 수일에서 수주간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면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한 번만 어지럽고 끝난다? 그건 메니에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2회 이상 반복되어야 메니에르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10년 전에 한번 심한 어지럼증을 경험하고 최근에 다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서야 메니에르 진단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발작 사이의 간격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준, 바로 난청입니다. 이 부분이 메니에르 진단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메니에르 병에서는 반드시 저주파에서 중주파수 대역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25Hz에서 1000Hz 대역에서 청력 저하가 나타나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주파 난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고주파 난청은요, 소음이나 노화로도 쉽게 생기거든요. 4000Hz, 8000Hz 대역의 청력 저하만으로는 메니에르 진단을 따라서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청력 저하가 있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저주파 대역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저하가 있어야 의미 있는 난청으로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난청이 어지럼증 발작과 연관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지럼증과 전혀 관련 없이 난청만 있다고 한다면 메니에르라고 할 수 없죠. 실제 환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어지럼증이 올 때마다 귀가 더 안 들려요. 어지럼증 발작 후에 며칠간 소리가 좀 멀게 들려요.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TV 소리를 더 크게 해야 해요. 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메니에르 난청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즉, 발작 후에 청력이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작을 반복할수록 청력 회복이 불안전해지고 결국에는 영구적인 난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력 검사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작 직후보다는 발작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검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발작 중에는 어지럼증과 구토 때문에 제대로 검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번의 청력 검사로 결론 내리지 말고 여러 번 반복 검사해서 변화 양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이명과 이충만감입니다. 이 두 증상은 메니에르 병의 매우 특징적인 동반 증상입니다. 먼저 이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니에르 병의 이명은 일반적인 이명과는 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일단 소리의 특성부터 좀 다른데요. 되게 낮은 음의 웅웅거리는 소리나 바람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이명이 나타납니다. 높은 음의 삐 하는 소리보다는 저음 이명이 좀 자주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명의 시간적 특성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이명보다는 어지럼증 발작과 함께 나타나거나 발작 전후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어지럼증이 오기 전에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 심해져요. 발작 중에는 귀에서 기차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어지럼증이 끝나고 나면 이명도 좀 줄어들어요. 라고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충만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충만감은 귀가 꽉 찬 듯한 느낌, 막힌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기를 탔을 때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느끼는 그런 귀 막힘과 비슷하지만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해도 시원하게 뚫리지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니에르병의 이 충만감은 뇌의 압력 증가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중위의 압력 변화로 인한 일반적인 귀 막힘과는 원인이 다릅니다. 환자분들은 이 이충만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귀가 솜으로 막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귀 안에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도 이명과 이충만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편두통성 어지럼증과 메니에르병 구별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편두통성 어지럼증에서는 난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가 메니에르 진단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한 편두통성 어지럼증의 이명은 대개 양쪽 귀에서 동시에 나타나거나 머리 전체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메니에르 병은요, 대개 한쪽 귀에 국한되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충만감의 경우도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에서는 대개 막힌 느낌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반면 메니에르 병에서는 더 지속적이고 불편한 정도가 심합니다. 자, 마지막 기준입니다. 메니에르 어지럼증은 다른 전정 질환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기준이 사실은 메니에르 진단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지럼증 질환, 이석증 전정신경염, 편두통성 어지럼증, 중추신경계 질환 등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질환을 배제하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석증과의 감별입니다. 이석증은 특정 자세 변화에 의해서 유발되는 짧은 어지럼증이 특징입니다. 딕스 홀파이크 검사나 치과의 검사 같은 유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유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메니에르보다는 의석증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정신경염과의 감별입니다. 전정신경염은 한 번의 심한 어지럼증 발작이 며칠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청각 증상, 난청, 이명, 이충만감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전정 기능 검사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전정신경염에서는 한쪽 전정 기능에 현저한 저하가 관찰되지만 메니에르 병에서는 전정 기능 저하 정도가 덜하거나 오히려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두통성 어지럼증과의 감별도 중요합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이 매우 다양합니다. 몇 분에서 몇 시간, 때로는 며칠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환자분과 얘기를 해보면요, 이전에도 두통의 병력이 있거나 빛이나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 구역과 구토 등 편두통과 유사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력도 이걸 구분하는 데 중요한 단서인데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메니에르 병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또 중추신경계 질환과의 감별도 필요한데요. 뇌종양,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등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개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어서 알 수 있어요. 복시, 언어장애, 운동마비, 감각장애 등이 이런 신경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뇌 MRI 검사를 통해서 중추신경계 병변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어지럼증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항생제, 이뇨제, 항암제 등은 뇌의 독성을 가져서 어지럼증과 난청을 일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세한 환자의 복용 약물 병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K씨 사례를 다시 돌아가서 살펴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K씨는 자발성 회전성 어지럼증이 3시간 지속되고요. 이명과 이충만감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것은 메니에르 진단 기준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만족합니다. 하지만 정밀 청력 검사에서는 저주파 대역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K씨는 현재로서는
가능성 높은 메니에르 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요. 다만 이후 발작을 반복하면서 난청이 확실하게 확인된다면 이것은 명확한 메니에르 병이다 라고 진단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지속적인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메니에르의 정확한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병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메니에르 병은 비슷한 어지럼증 질환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진단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확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의와 꼭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여러 병원을 가봤는데 의사마다 진단이 다르다면 오늘 이 영상 내용을 참고해서 재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흔히 메니에르 병은 치료가 어려운 난치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증상을 조절하고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어지럼증과 관련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혹시 병원마다 다른 진단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